안녕하십니까. 2023년 4월달입니다. 양띠분들의 그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그럼 먼저 4월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하죠. 기본적으로 반한살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취업을 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현역에서 물러나 정관예우를 받는 시기라 가지고 심리적인 여유도 좀 느끼고 좀 한가로운 그런 시간도 보낼 수 있는 여유 있는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전문가의 반열에 오르고 또 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남들한테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융통성 있게 살 수 있는 시기지만은 스스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리더로서는 조금 힘에 부치는 이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활동성이 강한 일이나 사업 확장에는 상당히 좀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고, 참모직이나 비서직 같은 직장 생활이 조금 더 유리한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반한살리원에서는 성적 향상이나 신학에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고,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수입이 증가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그 결혼이나 아기 탄생 같은 좋은 일로 인해 가지고 새 사람을 맞이하는 행운도 따르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으나, 어떻습니까? 현실도 비성향으로 인해 가지고 게을러지거나 지체 현상도 따르기 쉽겠고, 특히 그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건강관리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기운이 이 반한살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 별다른 충인합은 없습니다. 본인 학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한 달 만드실 수 있겠다,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9세 69세 되시는 분들 을미년에 태어나셨고 청색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관대지에 속하네요.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노련미가 조금 부족한 면은 있지만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이고 부지런해 가지고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당연히 그 사업은 호전되고 취업을 하거나 성진성것 같은 사회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고, 또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주어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관대지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자만심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의견을 무시하거나 경솔히 이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재성이 관대지에 속하다 보면은 재물운이 좋아가지고 생활에 여유도 생기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지만은,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불화와 갈등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근록에서 관대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네요. 다음 달에는 목욕지로 내려가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21세 81세 되시는 분들 개민년에 태어나셨고 흑색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양지에 속하네요.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지고 그동안 구상만 하던 그런 일들을 소규모로나마 실질적으로 추진해 볼 수 있는 그런 운세도 포함이 되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인 혜택도 좀 주어지고 다소간의 행재수도 따르는 안정적인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부모, 형제나 친구,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크고 또 행운도 있고 주변의 보살핌도 큰 그런 시기지만은 모든 면에서 보호를 받는 시기다 보니까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해결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12운성이 양지에 속할 때는 교육이나 철학, 종교 같은 다소 좀 정신적인 부분에서 능력이나 두각이 나타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,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관성이 양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남들한테 세울 만한 그런 상태는 아니더라도 조금씩 성진운도 따르고 또 명예도 상승하는 그런 기운이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생재에서 양지로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니까 다음 달엔 태지까지 내려가겠네요.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운세 가운데 있겠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33세 93세 되시는 분들 신민년에 태어나셨고 백색량에 해당하십니다. 천간에 합이 오고 12운성은 묘지에 속하네요.
이 청간화 같은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도 돈독하고 또 유대 관계가 좋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정되고 좋은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청간화 같은 경우에는 음과 양의 합이라 가지고 부부지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부부지간이나 이성간의 교제에는 서로 간에 끌림도 있고 호감도 가는 좋은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12운성은 묘지에 속합니다.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판단력과 추진력이 부족해 가지고 추진하던 일에서는 중단 사태도 오기 쉽겠고 또 폐쇄적인 성향도 나타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하는 일이 조금 위축되고 물심양면으로 답답하고 지지부진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보다는 수성의 기분으로 차분히 보내는 그런 여유와 지혜가 좀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묘지 같은 경우에는 화개살 작용이 있어 가지고 예술적 감각도 좀 뛰어나고 정신적인 것을 좀 추구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거나 기도, 수양 같은 이런 일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기운이 이 묘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인성이 묘지에 속하다 보면은 부모 형제와 인연도 조금 박하고 또 문서운이 부족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할 이런 계획을 가신 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절제스 묘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운이네요. 다음 달에는 사지 병지로 점점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현재 조금 힘들더라도 점차 좋아지는 그런 기운의 초입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45세 105세 되시는 분들 김인년에 태어나셨고 황색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쇠지에 속하네요.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현역에서 물러난 원로의 역할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능숙함을 자랑하는 시기이기도 하겠고 또 세련된 처리 능력과 실력은 있지만은 투지가 조금씩 약해지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매사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하지만은 직업상 부침도 조금 클 수 있겠고 또 현역에 있을 때보다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그런 면모도 나타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활기가 느껴지는 좋은 기운일 수도 있겠고 성격이 부드러워 가지고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어떻습니까? 이 쇠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현역에서 상당히 떵떵거리면서 잘 지내다가 좀 물러나 가지고 좀 한가로운 시간도 좀 보내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비나 구설수도 좀 따를 수 있겠고 또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도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가운데 이렇게 비겁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형제자매나 친구 동료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좀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운세를 보시면 어떻습니까? 병지에서 쇠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네요. 시간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57세 되시는 분들 정민년에 태어나셨고 적생량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은 역시 쇠지네요. 쇠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설명 바로 드렸고요. 자,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? 이렇게 상관이 쇠지에 속하다 보면은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부침이 조금씩 따를 수 있겠고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? 자녀분들로 인해 가지고 걱정거리도 조금씩 생기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운세는 마찬가지죠. 병지에서 쇠지로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니까 다음 달에는 제왕지로까지 올라가는 좋은 기운 가운데 있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에는 4월달 한 달 동안의 양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먼저 좋은 날부터 살펴보시면은 3일, 6일, 그죠? 15일, 18일, 27일, 30일 이 정도가 보입니다. 여기 장성살의 사막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동창생들이나 직장 다니시면서 동료분들 아니면 이웃분들 이런 분들의 도움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해도 상당히 잘 풀려나가는 그런 기운일 수도 있겠고 들어는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떤 일을 추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여기 육해살의 방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든 그런 일들을 가족이나 형제 자매 같은 가까운 사람의 도움으로 좀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
자, 이번에는 그 안 좋은 날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1일 날 10일, 그 다음 12일, 13일, 그 다음 22일, 24일, 25일, 자, 이 정도가 보입니다. 여기 월살의 충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서로 좀 투정 같은 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각종 그 갈등이나 사고수 생기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볼 수 있겠고요. 여기 천사리 육형 같은 경우에는 각종 손재수나 건강 문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기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 12일 같은 경우는 연살의 원진이네요. 여기 연살의 원진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, 아니면 부부간에 화합을 다지거나 뭐 이런 하는 중에 상대편으로부터 원망이나 원성, 갈등 이런 거 받기 쉬운 자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를 하거나 미팅, 소개팅, 아니면 부부간에 뭐 어떤 화합을 다질 때도 가급적 이런 날은 좀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르는 거 2023년 4월달이죠. 양띠분들의 그 4월달 월운세와 그 다음에 나이별 운세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좀 중요한 날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. 좋은 한 달 만드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